탄핵 이후 이제 뭐 일종의 뭐 보너스 대통령 선거가 열렸는데 네. 뭐 보궐선거에 가깝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주로 뭐 세 사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이준석 물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세 사람 중심으로 본다면 판세랄까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명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압도적 의석수를 지금 국회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거는 각 지역에 그만큼 그 조직이 탄탄하고 막강하다는 얘기죠. 조직이, 네. 예. 동원 능력이. 예, 그러니까 뭐 골목 댕기면서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세인 지역들 가발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여력이 지금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두 번씩이나 지금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배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당심하고 민심이 좀 따라가는 바람에 네. 어느 쪽을 쫓아갈까 하다가 결국은 당장 눈앞에 현찰, 즉 당심을 쫓는데 뭐 주력을 했었고요. 이제는 당내 경선은 끝났으니까 전 국민 상대로 뭐 무당층이나 중도층 이런 쪽으로 좀 소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여지를 지금 잘 안 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는 또 집토끼마저 도망갈까봐 갑작스러운 태세 변환도 못하고 그러니까 확장성도 없고 그래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좀 압도적인 그 새로운 젊음 네. 또 기존 정치와는 다른 문법 뭐 그런 걸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데 대선과 같은 큰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가까워올수록 또 양쪽으로 자꾸 수렴을 하는 그런 상대가 있어서 저 사표 방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뭐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중간에 말씀하시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 뭐 어정쩡 이런 이제 그 스탠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의힘에 지금 좀 계력이랄까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사과도 안 하고 뭐 개헌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옳았다 뭐 이렇게 뻗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느낌으로 저는 보는데. 계력보다 저 모래사장을 구보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국민의힘은. 예. 거기다 뭐 군화까지 신고. 거기에 군화 신고 거기다 또 모래 각반까지 지금 채워가지고 그리고 완전 군장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예, 저쪽에는 민주당은 스프린터들이 입는 런닝구하고 반스 입고 저 육상화 신고 팍 뛰는데 얘는 모래사장에 좀 완전 군장하고 각반까지 맨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 모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의힘에 먼저 한번 우리가 보면 최근에 뭐 후보 선출 과정이 이게 좀 기상천외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거 못 맞추죠. 아무도 못 맞추는. 이건 뭐 정치인의 한 사람 내지는 어떤 뭐 보시는 정말 이게 남의 당 이야기도 했지만 이래 눈여겨 보셨을 텐데 좀 어떤 소연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이 정당 민주주의의 본령을 좀 완전히 배반하는 거예요. 처음에 11명 나왔다가 8명 되고 그때마다 1억 원씩 탭니다. 뭐 각종 뭐 토론회 이벤트 뭐 그런 거 거치고 한번 걸르고 다시 라운드 2로 올라가고 1억 원 태고 또 2명으로 라운드 3 되고 1억 원 태고 그래서 뭐 계속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예. 물론 한덕수라는 존재가 계속 존재는 하고 있었는데 과연 저 어떤 식으로 할까? 그래도 당원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새벽 3시에 1시간 시간 딱 주고 30몇 개 전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국회 본청에 228호인가 글로 와라. 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고 결국은 당원이 국민이 뭐라고 생각을 해도 당신과 민심을 초월하는 그 다른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본령을 완전히 망각한 거다. 이건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공직에 계시기도 했으니까 공직자의 또 심리도 좀 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복귀를 했는데 탄핵당했다. 총리로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다음 정권을 무난하게 리에종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 작업을만 하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뭐 과유불급 약간 인생에 봐서도 좀 오점이 아닌가 약간 미스테이크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요. 공직자 출신은요. 예. 쉽게 얘기해서 계속 바닥을 확인하면서 물에 들어가지 이게 몇 길이나 깊은지
모르면 안전빵. 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비유를 하자면은 공직은 고속도로를 가는 거다. 거기서 누가 더 빨리 가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이 정치는요, 이 비행기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원 세계가 아니라 3차원 세계가 예. 달라요. 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게 패러다임이 다른 세계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면허증 있다 해가지고 비행기 못 몰잖아요. 예. 그거 좋은 비유시네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자동차 몰다가 비행기 나도 한번 몰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는 작은 비행기 하겠죠. 처음부터 제일 큰 A380 모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냥 A380을 한번 몰아보겠다고 지금 나온 거라고 비행기, 차 몰다가. 그러면 그 기장석에 그냥 앉아 있어라. 네. 비행기 띄워줄게. 그 다음은 오토파일럿으로 간다. 자동 항법 장치로 간다. 그건 아주 착륙할 때도 내려줄게. 라는 약조가 없었으면 어떻게 자동차 면허에 있는 사람이 A380 몰겠다고 기장하겠다고 그거 가겠어요. 뭐 예. 이해가 되신가 미량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딱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알아들었습니다. 비행기를 그거를, 띄워줄 예.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 힘으로 했는데. 이륙 할수 있는 분은 아니니까. 예, 비행기 예. 본인 힘으로 갈 수 있는 분은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네. 얻는 거잖아요. 네. 임명직으로서 임명권자한테 어필을 잘하고 잘 보여가지고 거기 지명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수천만의 그 민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그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계엄이라든가 아니면 그 뒤후에 이제 계엄을 했던 그 농구랄까요? 이런 부분. 군대를 동원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허점은 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물론 답답했던 거 이해합니다. 네. 예. 그 절대다수 야당이 계속 발목 잡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자기 야당들은 자기 하고 싶은 법안 예산 예. 그냥 뭐 계속 밀어넣고 거기다가 뭐 줄타력으로 그냥 전부 다 정부정지시키고 그게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이해합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게 전시사병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해서 계엄을 하겠다. 난 거기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저는 12월 3일 날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뭐 지금 나라가 엉망이고 지금 뭐 정말 대통령으로서 정말 힘들다라는 거 앞에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까지 하고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닥치는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국회에도 얘기합니다. 손 내밀 테니까 우리 오로지 저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가지고 좀 통크게 좀 가자. 이래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서 왜 갑자기 계엄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고. 굉장히 박수가 나왔지 싶을 텐데. 그럼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술 먹고 저런다 했겠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이 지금 답답한 이 심정 이걸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면 아마 효과가 있었을 건데 거기서 왜 계엄이 나와? 국민의힘은 그 국회 본청 들어가면서부터 발이 꼬였잖아요. 네. 계속 그 상태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한동훈이처럼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올 불이익 같은 걸 계속 계산을 했겠죠. 대통령이 처음에는 좀 사과하다가 좀 세게 나가고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이 결집이 이루어지고 박근혜 때보단 좀 낫다고 하다가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엄 전보다 훨씬 더 올라간 거지. 그 눈앞에 보이는 현찰을 계속 놓치기 싫어가지고 따라오다가 결국은 이게 민심하고 반하는 쪽으로 훨훨 멀리 가버렸어요. 네. 그 가버린 상태에서 아직도 지금 이 선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빌런이 22년도에 네. 대선을 치렀는데 그 대선을 통해 가지고 용광로처럼 하나가로 결집이 되고 패자는 물러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살아남아서 3년 내내 대선 연장전을 치러왔잖아요. 그리고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야당이 저렇게 하는 거 국민들이 잘 몰라줄 것 같아서 내가 계엄을 했다. 라는 게 계몽령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렇게 했네. 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내가 국민의힘의 그 결정자라면 이래 얘기하겠어요. 자, 보십시오. 물론 우리 대통령 지금 계엄하신 거 이거 좀 법에도 안 맞고 좀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건 뭐
법적으로 그다음에 뭐 탄핵이 될지 뭐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원인이 된 야당의 문제도 지금 이렇게 있지 않냐. 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의 이 대립 구도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한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뒤안길로 퇴장을 하니 이재명도 퇴장을 시키고 네. 이제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둘 다 퇴장한 포스트 윤석열 포스트 이재명의 시대로 만듭시다.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포스트 윤석열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포스트 이재명은커녕 그냥 이재명으로 똘똘 뭉치는 거고 난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야. 국민의힘의 애로사항은 거기서 나오는 거고 민주당도 지금은 당장에 뭐 지지율 높아가지고 좋을 것 같죠. 이제 삼권을 가지고 칼춤을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마 벼락부를 내려줄 겁니다. 일단 먼저 몸담으시는 개혁신당부터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선에 좀 개혁신당 현실적인 목표, 이게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후보한테는 특히 궁극적으로 뭐 냉정하게 보면 설마 이길 수는 있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있잖아요. 차선책이랄까 그런 목표는 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아, 이게 뭐 올림픽도 아니고 뭐 금메달만 따야 되잖아요. 참가에 의의를 두는 건 아니죠. 뭐 네. 그래도 내가 금메달 딴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뭐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의 독과점 체제로 예. 수십 년간 지금 이어져 왔어요. 예. 그래도 거대 양당 간에도 그래도 저녁에 막걸리라도 묻고 서로 뭐 필요한 거 들어주고 내 필요한 것 끼야 엮고 그런 식으로 쭉 이어져 왔죠. 그걸 뭐 대화 타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스티븐 레비츠키의 상호관념과 제도적 자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게 반드시 격퇴시켜야 할 패퇴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동반자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 몇 년 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이후에 적폐청산 네. 같은 걸 거치면서 없어졌어요. 예. 같이 밥도 안 먹고 불구대천이 된 거야. 같은 하늘 일고 살 수. 정치적인 좀 정치 낭만주의가 사라진 것 같아요. 약간 아니, 그러니까 불구대천이 서로 되버렸다니까. 뭐 이렇게 반드시 패퇴시켜야 할 적이에요. 상대당 의원하고 뭐 얘기하고 뭐 절충하고 혹은 저녁에 그걸 위해 가지고 어디서 뭐 술 먹고 있다가 걸렸다. 그럼 당장 수박이야.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이 회색 분자다, 배신자다, 뭐 이렇게 막 보는 거죠. 그렇죠. 정치의 본령이 냉혹하다. 살벌하네. 목소리 세워가지고 관철시킨 게 정치가 아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정치야. 그거를 사쿠라다라고 하고 저거는 우리 당에 맞지 아니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같은 양당의 독과점 구조라도 생산적인 독과점 구조와 지금처럼 파괴적인 독과점 구조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법들 저런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고 저런 걸 어떻게 방망이를 치고 그러면 대화와 타협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 어느 당도 과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 네. 그 어느 당도 과반이 돼서 지멋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그 어느 당도 과반이 될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3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지. 좀 다원적인 정당 체제. 그렇죠. 네, 그런 게 다당제. 필요하다. 다당제. 다당제가 필요하고 그걸 하려면 중대선거구잖아. 뭐 명부식 비례대표잖아. 결선 투표. 요번에 저 뭐 한덕수하고 뭐 참 김문수. 예. 결선 투표가 있으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결선 투표가 있으면은 3당 4당의 후보인데 사람은 정말 괜찮은데 사표된다. 라고 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연합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예. 나중이죠. 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필요한데 제가 뭐 민주당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이재명 사당화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런 다당제를 구현하지 아니하면은 정치는 결코 국익에 기여하지 못한다. 라는 절망감 때문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 사실 개헌 얘기 좀 나오다 좀 많았잖아요. 헌법을 바꾸자 개헌. 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거제 개폐거든요. 이 얘기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우리 개혁신당이 좀 기여를 하고 어쨌든 3당으로서 틈을 좀 넓히면 네.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다음 총선이라든가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게 사실 더 중요하다. 그 마주보는 기관차가 지금 달리는 형국이 돼 있으니 우리가 정당의 시스템 전체 우리 당 정치 시스템을 좀 다양화시키는 방안, 다원화, 뭐 다당제 방식으로 좀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충돌이 좀 연성화될 수 있겠다. 그 어느 당이라도 네. 절대 다수가 돼서 자기 멋대로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들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다 이재명 만세 뭐 다 윤석열 만세 했던 예. 그런 당이었어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부인하기는 힘들겠죠. 예. 그 왜 그러겠습니까? 공천권을, 예. 공천을 중앙당 그 중에서도 1호 당원 아니면 당 대표가 키를 잡고 있거든. 네. 그리고 거기는 팬덤들이 들고 싸고 있어가지고 훌리건이에요, 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린치를 가한다고. 네. 그거 무서워서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모든 정당이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역선택 그거 없겠죠. 없죠. 자기 좋아하는 쪽에 가서 하는 거니까. 없고 공천을 주고 말고는 유권자야. 그러니까 예비 심사를 유권자가 직접 한다. 그렇죠. 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잘해야 되겠죠. 네. 잘하려면 어떻습니까? 당내 권력자 눈치만 봐가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정치를 위로 보는 게 아니고 좀 아래 바닥을 훑으면서 바로 뭐 바닥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도화 구조화 시키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안 한다고. 지금 오랜만에 대구 오셨는데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뭐 보수의 성지라기도 하고 그죠. 거의 뭐 바뀌는 적이 없는 그냥 공천에 좀 목이 매는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대선에는 또 개별 유권자 1인 1표니까 대구 경북을 그냥 중시한다. 첫날부터 며칠간 뭐 여기가 뭐 격전지가 돼서 이재명 그리고 뭐 김문수 이준석 다 왔어 이렇게 했거든요. 각자 이렇게 또 이해 계산이 있었지 싶은데 예전과 조금 달리 TK가 좀 본의 아니게 이번에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각자의 속사정은 다르겠죠. 예. 우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일 절실하죠. 각종 지표가 다 하락 추세고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기반부터 다지고 이 기반을 근거로 해가지고 좀 이제 앞으로 가야지. 여기가 무너지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싶어가지고 일단 수성을 위해서 예. 튼튼한 수성을 위해서 여기를 찾았다고 보고 그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여기가 험지인데 지금 딴 데는 다 지금 탄탄하니까 상징적으로 나의 제일 험지에 와서 난 여기서도 나의 확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 기세를 계속 올리겠다. 네, 네. 라고 하는 그런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전에 예비 후보 때도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상주하면서 네. 그랬어요. 서울 출퇴근하면서 막 하던데요. 네. 국민의힘 전직 대표로서 보수의 사실 적장자는 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고 여기가 국민의힘의 본진이고 보수의 성지니까 여기서부터 흔들면은 국민의힘은 무너진다. 네. 그러면 결국은 보수는 나한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다시 뭐 한번 돌아가서 개혁신당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은 선대위에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이 뭐 러브콜을 받고 있다든가 뭐 아니면 또 홍준표 전 후보였죠, 그죠? 저 예비 후보는 이재명 쪽에 뭐 총리 콜을 받기도 했다든가 뭐 확인되지 않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쪽 동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동네에는 어떻게 좀 한번 관전평을 해주신다면 이 선거판에 한번 지금 어쨌거나 지금 프레임 자체를 이재명 대 포스트 이재명의 구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 바지가락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고 또한 이 선거가 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보궐선거입니다.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보궐선거죠. 보궐선거예요. 그럼 왜 보궐이 됐냐? 계엄입니다. 그러면 그 계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자판대.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연을 하고 손을 떼야지 이게 가능하지. 계속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를 들놓고 말고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저 국힘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한번 강국한 이야기가 있으면 내가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한동훈 대표하고 유승민한테 네. 배신자라고 하는 거 네. 정말 대구에서 이제 그거 안좀 썼으면 좋겠어요. 권력자에 대한 배신자? 아니 근데 그 권력자가 잘못 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나도 10번 배신해도 되지 그러면. 나도 예. 민주당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작년에 윤수한테 배신자라고 하더라고. 예. 그 내가 뭐 배신했나? 나는 못 참고 싸웁니다. 내 이재명 배신한 거 그래 그 배신 맞다. 근데 나는 국민하고 약속시키려고 온 거다. 그게 배신이라면 배신할 수 없네. 그런 배신이면 1000번 만번도 더 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어쨌든 유승민 대표는 그 유승민 대표였습니까? 하여튼 뭐 원내대표였으니까. 네. 그 배신자 프레임에 이제 막 진절머리가 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홍준표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저 번호표 뽑아들고 민주당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래 해주려고 내가 아까 뭐 모르겠네.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길래 그 홍준표 의원이 지금 하와이 계신다길래 그 생각이 났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유승민 의원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뭐 의원님하고는 특별한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없으시는 것 같은데 이준석 지금 후보가 어쨌든 유승민 의원과는 전 의원과는 독특한 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사적으로든 뭐 부인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나 뭐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한 뿌리였는데 뭐 유승민 의원 같이 이렇게 해서 대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좀 연대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뭐 그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요. 작년에 총선 전에 개혁신당 만들고 할 때도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뭐 별로 그렇게 무게를 두고 고민을 한 건 아니에요. 저 전략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늘 이재명 반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누군가 반대를 하는 그 세력이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재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홍천 반대한다 내가 그 사람이 그 조홍천이나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던데. 그러니까 반 이재명은 이재명 선전해 주는 밖에 됩니까? 그 입장권밖에 안 되고 좀 더 그걸 뭐 개헌연대라고 하건 정치 개혁연대라고 하건 25 체제 네. 반 이재명 2025 체제 연대 좀 말이 좀 길지만 그 좀 더 포지티브하고 프로액티브한 그런 이슈가 있어야죠. 이슈 장악에서도 저는 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지금 어쨌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그때 뭐 핍박 받으신 것 때문에 나오셨 예. 핍박 받았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순응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이거는 아니다. 난 뭐 어디 가서든 그래 하거든요. 후회는 없으시겠네요. 없죠. 정말 22대 때 저는 저 국회에서 같이 말 섞지 않은 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